유형 10번 페이지는 130쪽 그 유형 3개 남은 거 좀 마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차 수열을 하면 최대체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채롭게 조금 관점을 좀 잡아드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 등차가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결국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등차가 4면 일반항을 보통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차 4니까 맞춰서 4n 집어넣고 상수항 개쪽에 결정해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0 나와야 되잖아. 몇 나와야 되는 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0 나와야 돼. 마이너스 34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첫 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까지 1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놓는다면 첫째 항하고 첫째 항은 1 넣으면 마이너스 30이에요. 첫 항이고 더하기 끝항은 당연히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끝항이 n번째 항이겠지. 그 뒤에 나오는 건 이 a n번째 항이 나온다고. 이게 n번째 항이죠. 끝항이 n번째 항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2로 나눠 그럼 여기까지가 평균 등차 중항 자 곱하기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는 당연히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n이 항의 개수예요. 이게 SN을 이제 세우는 방법이죠. 자 또는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2n 마이너스 17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겁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2n 제곱 나오고 자 상수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2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SN의 식을 봤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잘 봐. SN 식은 여기 앞에 2차 자 이게 무조건 결정이 돼 있어요. 너희들 이 식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일단은 n에 대한 2차 식이고요. 자, 등차 수열일 때 SN 말하는 거야. 상수항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상수항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수항이 0이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2분의 공차입니다. 지금 현재 공차가 4기 때문에 최고차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자 초항이죠.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첫 항은 SN에다가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당연히 첫 번째 항만 더한 거니까 당연히 초항이 나오죠. 첫째 항이 곧 A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는 게 첫 항이 나오게 되고요. 첫 항 넣으시면 뭐 마이너스 30 나오죠. 이게 A1이 되는 거예요. 이게 A1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고 항개수를 이제 곱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식을 설명했잖아. 근데 사실은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첫 항, 자 이 수열로부터 내가 자, 첫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걸 알아.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 SN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 SN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자 n항까지 합 SN은 2분의 공차 n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차가 4기 때문에 앞에 그냥 2n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an 홀이야.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당연히 첫 항을 가지고 저 a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첫 항은 초항은 S1이 초항이고요.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첫 항이 나오기 때문에 2 더하기 a가 첫 항입니다. 그런데 그 첫 항이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a를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2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 따라서 자, SN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2n제곱 마이너스 32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 SN을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요거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정석적인 방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정리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두 가지 정도만으로 바로 SN을 등차 수열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괜찮지? 할만하지? 반대로 이 식을 보면 두 가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겠죠. 상수항이 0이 n에 대한 2차 식이구나.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1번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들. 1번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일반항도 얘를 통해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1번항. 자 여기 최고차 보시고 2분의 공차가 2니까 공차가 4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공차 4 뽑을 수 있고 자 첫항 마찬가지입니다. 첫항 A1은 S1이기 때문에 자 1 넣었을 때 초항이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세 번째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뭘 쓸 수 있냐? 일반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A에는 공차 4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0으로 세팅. 이렇게가 절차입니다. 이 SN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순서대로 정리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그냥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알겠지? 그리고 이 개념에 이어서 자 그래서 어쩔? 자 n함까지 합의 최소값은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잘 봐. 일단은 이 일반항을 구한 건데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너네 잘 봐봐. 일단 너네들 첫 항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맞아요. 마이너스 30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야? 4니까 4씩 더해지는 수열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일 거라고. 그지? 이런 형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SN의 최소값을 원해. 그럼 너네들 잘 봐봐. 이게 가다가 그냥 계속 쭉 써볼게요. 그냥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써볼게요. 4니까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더하면 2, 6 이렇게 될 거지. 니네가 생각했을 때 첫 항부터 너 눈 감지 마. 알겠지? 첫 항부터 봐. 칠판을 봐. 그냥 수를 보고 느껴봐. 첫 항부터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값이 최소일까? 어디까지? 첫 항부터 어디까지 더했을 때? 16번째.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값이 최소가 되죠? 얘들아 이건 초등학생들도 그냥 이해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알겠어? 첫 항부터 더할 거야. 음수를 계속 더하죠. 음수를 더하다가 갑자기 뭐를 더하면 값이 커져? 양수를 더하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는 딱 어디까지 더해야 돼? 음수인 항이 유지되는 것까지 더해야 돼. 맞지? 그러면 너네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음수인 항이 몇 번째까지 진행되는가를 찾아야 돼. 알겠지? 음수인 항이 몇 번째까지를 찾아야 몇 번째 항까지 진행되는가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되죠. 자, AN이 4N 마이너스 34인데 이거를 쭉 나열했을 때 다 더했을 때 음수인 항들만 더해야지 최소값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0보다 작게 되는 그 n값을 추론하셔야 돼요. 일반항 이 값이 음수가 유지되는 그 n값.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n이 3, 8에 24, 4, 8에 32, 2.5 이렇게 되니까 n이 몇 가지가 음수인 항이 나와요? n이 몇 가지 돼요? 항이 음수인 거는 n이 몇 가지야? 8가지죠? 그니까 8번째 항이 마지막 음항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지? 아, 여덟 번째까지 n이 8까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너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찾아요? 생각해. 아우, 딴 생각 좀 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말고 칠판 보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묻는 질문에 네가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왜 8.25예요? 아니 8.25가 안 나오잖아. 4, 8, 32, 2 남는 거니까 8.5. 됐지? 됐어? 네. 8까지.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최소값이 나오겠지? 진짜 설명 힘들다. 씨.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아, 숫자놀이 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너의 목표는 S8을 구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은 S8입니다. SN은 이제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그냥 8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지. 또는 네가 안 구해놨어? 그러면 첫 항하고 여덟 번째 항만 필요한 거잖아. 1항부터 8항까지 항만 찾을 거니까. 너 첫 항은 마이너스 30이겠고 끝 항은 마이너스 2겠으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고 항개수 8을 갖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6에다가 18을 갖다 8을 갖다가 곱하는 거기 때문에 68, 48, 마이너스 108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틀렸어! 곱셈 틀렸어. 68, 48, 128. 자,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풀이가 그냥 보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뭘 찾았냐면 어디 항까지 더해야 최소값이 나올까를 생각했어. 그리고 그걸 직접 찾았대. 아, 여덟 번째 항까지가 더했을 때 최소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접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두 번째 풀이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 함수라고 얘기했지? 대답. 2차 함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1차 함수. 공차가 뭐라 그랬지? 기울기. 근데 SN을 구해보니까 몇 차식이 나와요? 2차식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상수항이 얼마죠? 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그 등차 수열의 합 SN은 항상 원점 지나는 위로 볼록 룩이 나옵니다.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이 나옵니다. 항상. 됐나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너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해봐. 원점을 무조건 지나고 너네 이거 식 정리할 수 있죠? 지금 2n 나왔죠? 2n 묶으시면 어떻게 돼? n-16 되는 거 맞아?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0하고 또 어디예요? 0하고 어디지? 16이겠지? 따라서 자 여기 0, 자 여기 16 잡으면 자 위로 블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이게 네가 보는 SN의 그래프야. 이게 SN의 그래프야. 그러면 당연히 n 값이 얼마일 때가 최대일까? 끄덕끄덕이 아니라 대답해야지. n 값이 얼마일 때 최대일까? 8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이 SN이 지금 현재 식이 자 2n에 n-16이니까 n이 8일 때가 우리는 최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n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n에다가 8을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16 곱하기 마이너스 8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8이 똑같이 나옵니다. 됐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네.
에어컨 틀어주면 안 좋을 거야? 네. 리모컨이 어디 갔냐? 18도로 들어주세요. 18도. 춥다고나 하지 마. 알겠어? 맨날 졸고 대답도 안 하고 뭘 알려줘도 끄덕끄덕도 안 해. 이해하는지 이해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내 말에 잘 따라하는지도 모르겠어. 답답합니다. 요거 설명 이해됐죠?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지. 나중에 가면 너네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다 이렇게밖에 안 풉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넘길게. 다음 거 마지막 거. 12번인가요? 맞나? 12번 아니야 11번. 자,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근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그냥 네가 나열해보면 되거든. 어떤 게 있을까? 2로 나눴을 때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지? 나머지가 1이다. 어떻게 이제 해보면 돼? 일단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는 그냥 홀수 되겠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은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니겠어? 아, 일반항은 2n-1이겠다. 이렇게 들어가죠? 돼요? 홀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너희들이 그 좀 별표를 쳐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별표를 쳐야 되는 게 내가 공식 하나 알려줬고, 이 문제는 공식이 있어. 왜냐면 홀수의 총합이거든요. 주제가 홀수의 총합. 그 약간 이제 그냥 이미지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홀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너는 몇 번째까지 30 이하의 홀수니까 결국 그 끝에 30 이하의 홀수니까 끝항이 29일 거예요. 그 이 총합을 갖다가 구하시면 되는데, 너는 그냥 이제 답만 내볼게. 답만 내보자면, 자, 여기 첫 항 이게 끝항이니까, 자, 2분의 1 플러스 29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항수 들어가면 되거든. 근데 항이 몇 개인 것 같아? 30 이하의 홀수는 몇 개니까? 15개니까 여기다가 15를 곱해서 앞에 거 15 곱하기 15니까 225가 정답이죠. 일단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225라고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첫 번째는 1이야. 근데 너가 여기다가 3을 갖다가 더하면 두 번째 한까지 합은 얼마야? 덧셈이다. 대답해. 4지? 4. 근데 1에다가 이 3을 넣을 때 어떻게 더하냐면 이렇게 더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래서 4가 아니라 이걸 볼 때 2의 제곱으로 봐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은 2의 제곱이야.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까지 합은 여기서 다시 몇 개를 넣어야 돼? 5개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5개를 이렇게 갖다가 더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9가 되는데 9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3의 제곱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홀수까지 합은 3의 제곱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여기다가 7을 더할 건데 7은 어떻게 더해? 밑에다가 이렇게 7, 7개를 넣는 거야. 넷, 5, 6, 7.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돼? 4의 제곱이라고 봐야지. 16이라고. 이제 좀 느낌 알겠어?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알아야 되는 공식은 뭐야? n번째 홀수. n번째 홀수까지의 합이에요. n번째 홀수까지의 합. 첫 번째 홀수부터 n번째 홀수까지 합은 얼마야? 그냥 n제곱이다. 이렇게 이런 공식이 이제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봐봐. 자, 21번째 홀수까지의 합과, 이렇게 합시다. 문제 이렇게 할게요. 16번째 홀수부터 21번째 홀수까지 합은 얼마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쳐. 어떻게 계산되냐? 진짜 16번째 홀수부터 21번째 홀수까지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게 맞아. 아니겠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21번째 홀수까지 합은 얼마예요? 첫 번째부터 21번째 홀수까지 합은 얼마예요? 21의 제곱이겠지? 여기서 뭘 빼면 될까? 16제곱.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16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세요. 15번째 홀수까지 합을 앞부분에서 빼주면 나머지가 16번째부터 21번째 홀수까지 합이 나오겠지. 그래서 뭘 빼야 돼? 15번째 홀수까지 합을 빼야 되니까 뭘 빼? 15의 제곱을 빼면 나와요. 그럼 얼마야? 합차죠? 두 개 합이 36이고 자, 두 개 차가 6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36, 48, 216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넘어갈게. 니네들 알아서 해. 뭘 알려줘도 배움에 약간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지. 11번 정답은 요겁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가겠습니다. 너네는 진짜 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이 없어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딴 거 해. 진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이거밖에 없어요. 얘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 니네한테 공부해라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지?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SN은 2n제곱 플러스 5n. 공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거 찾으세요. 아까 했던 것 좀 적용해 볼게. 지금 찾아야 되는 건 A1 더하기 H. 여기 볼래? 최고차가 2거든. 공차가 얼마일까? 2분의 공차가 2여야 되니까 공차가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 다음에 첫 항은 일단 상수항 0인 거 같아. 첫 항은 여기다 1 넣은 게 첫 항이야. 첫 항이 얼마나? 여기다 1 넣어봐. 첫 항 7. 그러면 일반항 바로 뽑을 수 있죠. 우리는. 따라서 A는 4n 쓰시고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요. 플러스 3으로 조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개 찾아야 돼. A1하고 자 초항이죠. A1은 초항이기 때문에 7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7 찾아야 돼. 여기다 7 넣으면 얼마야? 31이지? 31.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38입니다. 1번이에요. 자, 뒤쪽에 등비수열 쪽으로 볼게. 등비는 어디부터 해야 돼? 등비는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제가? 유형 몇 번부터 봐야 돼요? 유형 7번부터? 등비 복습 좀 하자. 그 등비는 우리가 일정 수를 곱하는 규칙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규칙인데 일반항 어떻게 곱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곱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등비중항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등비중항은 뭐예요? 만약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항을 뜻하는 건 뭐지? 이 B가 A와 C의 등비중항이다. 그래서 B제곱은 뭐가 성립됐어? 아무리 공부 안 하는구나 진짜. AC 유형 7번부터 하면 된다고요? 등비수열? 유형 6번부터 해야 돼? 자,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3이다. 5b 마이너스 8이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세 수를 놓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공차 빼고 공차 더하고 이렇게 났었죠. 등비수열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 이렇게 나와 있다.
세 수를 등비수열로 놓는다? 저렇게 그냥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실수의 합이 3이다를 먼저 써요. 세 실수의 합이 3이다.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a 세제곱 r 세제곱이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부터, 자, 여기로부터 AR 세제곱,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8이니까 AR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첫 번째 거는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그게 3이잖아. 여기서는 이제 딴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이 A를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대입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2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요거 갖다 푸시면 됩니다. R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2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이제 더해져서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고 얘가 넘어가서 뭐가 되냐? 요거 갖다 쳐요. 따라서 R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 어디 잘못했지? 마이너스 R 여기가 잘못했죠? 마이너스 2R 그게 3젠. 다시 볼게요. R값 다시 구할게요. 정리는 그냥 양변에 R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제곱까지가 3R입니다. R 곱해서 내려와서 그냥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요.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2, 1, 1,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우는 A 값이 자 여기 있고요. 얘를 계산하면 A 값이 4가 나오고 이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값이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첫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어느 경우나 세 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정답이니까 4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5번입니다. 정답. 자, 넘겨서 활용 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활용 넓이가 296인 정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있다. 시작이 넓이가 첫 번째 넓이는 256입니다. 자, 그거를 1회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쪼개요. 그럼 정삼각형 몇 개로 쪼개죠? 4개, 맞지? 정삼각형 4개로 쪼개지는데 자,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서 각변의 중점을 또 이은다. 우려낸다.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 중앙의 삼각형을 오려내기 때문에 1회 시행하고 남은 삼각형은 이거예요. 됐죠? 첫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삼각형. 그러면은 봐봐라.
256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넓이가 몇 토막이 나는 거예요? 4분의 3만 남겠죠. 두 번째는 이 짓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남아있는 1회 시행후 남은 3개의 정삼각형이에요. 이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서 방금 이 짓을 또 해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남아있는 삼각형에서 다시 넓이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다시 4개 중에 3개 남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두 번째 시행했을 때는 이게 한 번 더 곱해져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n번째 시행하고 남은 것들은 결국 여기가 n제곱 처리가 돼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5회 시행이기 때문에 n에다가 5를 갖다가 넣는 것이고 a5가 정답입니다. 256 곱하기 4분의 3의 5. 그러면 얘는 7, 8, 2의 8제곱이고 얘는 2의 10제곱분의 3의 5제곱이니까 이제 약분이 돼서 2의 제곱이 밑에 남게 되고요. 4분의 3의 5제곱 계산해야 되겠네. 243 이렇게 나와요. 정답. 등비수열 합공식 할게요. 등비수열 합공식은 증명을 조금 한 번씩은 봐놔야 돼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1062번 문제 보시면 되는데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들어가요. 봐봐.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네제곱 땡땡땡 가서 N항까지 볼게요. N항까지 이렇게 하나 더 적자. n-1 a의 r의 n제곱 됐죠? 이렇게 이거를 이걸 다 더한 게 s죠. 자,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이걸 sn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나는 sn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양변에다가 여기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다가 r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끝항을 n-2 n-1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첫 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입니다. n-1번째 항이 아니에요. n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sn의 의미가 맞는 거지. 끝항을 AR n-1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양변에 r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각 항에 r을 한 번씩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r 곱해서 AR을 오는 거고 AR에다가 r 곱해서 AR 제곱이 오는 거고 AR 세제곱이 되고 AR 네제곱이 돼서 자 여기다가 r 곱하면 얘가 r이 곱해져서 끝항으로 오겠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것도 가야지. 이 끝항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서 얘가 A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연립방정식 일단 이용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래서 빼기로 갑니다. 빼기. 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네모 박스 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빼져서 어떻게 돼?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남는 걸 갖다 적어보겠습니다. 1-r sn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변은 자 a 하나 남고 끝에 얘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sn을 정리하는 게 목표니까 얘를 sn에서 정리를 하면 1-r분의 자 얘는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공식입니다. 자, 가끔 가다가 보통 이 첫 번째 공식은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요. 1보다 작은 공비가 들어갔을 때 이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공비 R이 1보다 클 때가 나오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빼내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바꾸더라도 동일한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보통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시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지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좋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너네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 이 여기 박히는 이 n의 의미는 항의 개수예요. 알겠지? 항의 개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항이 아니에요. 끝항이 이제 n번째라서 저게 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R의 항개수 제곱이에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개념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봐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땡땡땡 가서 2의 10이라고 하자. 그럼 너네 잘 봐. 이거를 지금 공비가 딱 보니까 얼마야? 공비가 2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 요거를 이용하면 2-1분의 이거 다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2-1분의 첫째 항 곱하기 바로 열고 2에 여기 보고 이걸 10으로 땡긴 다음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고. 지금 이거 틀렸죠?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거 어디가 틀렸지? 여기가 10이어서 여기가 10이 아니야. 알겠지? 이게 항이 몇 개야? 항이 11개야. 그래서 여기를 11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된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에서는 이쪽에 오는 게 항의 개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끝항 맞춰서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하십시오. 얘네가 초반에 가장 많이 틀려놓고도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항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죠. 자, 적용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공비가 양수야. 두 번째 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4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너네 생각해봐.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해? 한 번? 그러니까 몇 칸이야? 두 칸이니까 R 몇 번이야? 두 번이겠죠? R 제곱이 얼마겠어? 10에서 40으로 갈 때 곱하기 몇 해? 4. 그러면 R은 2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이겠어? 마이너스이겠어? 이겠죠. 왜요? 공비가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비를 바로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맞죠? 그래서 바로 공식으로 가요. 자, 공비 2 빼기 1분의 자, 첫 항 들어가야 돼. 첫 항 얼마겠어? 공비가 2니까 거꾸로 와봐. 첫 항이 얼마겠어? 두 번째 항이 10이니까 첫 항은 얼마겠어? 2 아니야? 공비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공비가 2야. 첫 항이 얼마겠어요? 5? 5겠죠. 진짜 힘들다. 뭐라고 쓰면 돼? 2에 자, 몇 제곱 들어가야 돼?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10개? 10개니까 10이라고 써야지. 그 다음에 빼기 얼마야? 1. 나눠주시고. 계산합니다. 자, 밑에 건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자, 5 곱하기 1023 곱하시면 돼요. 1023. 정답은 5010, 15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첫 항부터 세 번째 항이 14, 첫 항부터 6항까지 126. 그다음 공식 같은 거 위에 박스 절대 공부하지 마라. 알겠지? 이런 거 절대 공부하지 마라. 이딴 거 시험에 안 나온다. 알겠지? 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절대 공부하지 마라. 알겠지? 몰라도 풀 수 있고 쓸데없는 거야. 자, 이렇게 푼다니. 자, A1, A2, A3 그들을 더했는데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A1 이렇게 가자. 그냥 함을 나열하는 게 좋겠어. 1, 2, 3, 4, 5 이렇게 갈게. 그럼 봐봐. 자, 이게 지금 등비수열인데 첫 항부터 세 번째 항이 14래.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14입니다. 두 번째,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 126이야. 이렇게 더하면 126인데 너네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합을 찾아야 돼. 이렇게가 126이니까 이렇게는 얼마겠니? 126에서 뭘 빼야 돼? 14를 빼야 되겠지? 맞아? 맞아? 112겠지? 112일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갈 때 곱하기 몇인지 찾아. 왜? 얘네들도 등비수열일 거야. 반드시 그래. 반드시. 이미 등비수열이었던 건 몇 개씩 묶냐에 따라서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죠? 곱하기 몇 대요? 112를 14로 나누라는 거지 내 말이. 7, 8에 56 곱하기 8이지? 오케이? 근데 너네 생각해봐. 여기로 일로 갈 때 곱하기 R, 여기서 일로 갈 때도 곱하기 R, 여기서 일로 갈 때도 곱하기 R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어. 요거는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죠? 맞아요? 얘네들은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죠?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곱하기 몇이야? R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R 세제곱인 거야. 됐어? 그러면 R은 얼마야 지금 현재? 2인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아니라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저는 이게 살면서 처음 봐요. 이런 거. 알겠죠? 이렇게 풉니다. 됐죠? 자, 제 우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5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첫 번째 항. R값은 찾았고, 그럼 봐봐. R값을 찾았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14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R값을 찾았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 자, 결론 4 더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A가 14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가 얼마냐면 7이거든요. A 얼마겠어요? 2겠죠. 따라서 5번째 항은 첫 항 2로부터 공비 2를 몇 번 곱하면 돼? 4번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3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더 있네? 자, 오늘 원리합계는 안 하고요. 일단 유형 10번만 할게요. 원리합계는 백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일단 안 할게요. 알겠지? 원리합계 한 문제 무조건 대부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원리합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알겠지? 일단 유형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기 다른 것 같다. 자, SN이 4에 n 플러스 1 빼기 4다. 자, 첫 항을 구하겠습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에 n-1 더하기 n항까지 합이죠. 그 다음에 S의 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에 n-1항까지 합이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일반은 A, N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N.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뭐 해요? 빼요. 빼면 Sn 빼기 Sn-1은 뭐만 남아요? An만 남았어요. 공식이에요. 단 N은 2 이상.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대수 과정 벗어나서 수열 나오면 뭘 알아야 돼? 이걸 알아. 이걸 적용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따라서 예로부터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뺀다. 따라서 AN은 SN에서 SN-1을 빼야 되니까 SN이 얘거든요. 지금 4에 N 플러스 1 빼기 4 빼기 N-1은 여기 N 대신에 N-1을 들어가기 때문에 4의 N제곱 빼기 4입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일반은 바로 나오죠. 자, 따라서 자, 상수는 나가겠고 4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N제곱 AN이 이렇게 됩니다. 단 이 일반항이 작동하는 방식은 N이 1부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N이 2 이상부터 일반항이 이렇게 작동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첫 항은 어떻게 구하죠? 첫 항은 무조건 S1입니다. A1은 무조건 S1.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만이 진짜 첫 항이에요. 그래서 4의 제곱 빼기 4로 첫 항을 계산합니다. 12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A1 더하기 A4 그러니까 첫 항은 12.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N이 2부터 작동하는 게 맞으니까 4일 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4의 5제곱 빼기 4의 4제곱 이거 계산인데 4의 4제곱을 묶어서 4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앞에 거는 2의 8제곱이고요 뒤에는 3이에요 256 곱하기 3이겠지 768 나오는 것 같습니다 768 계산하시면 780이 정도 따라서 780 정도 알아야 되는 건 이거 일반 이거 등차 수열에도 되는데 등차 수열은 이걸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2차식 이론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등비 수열은 그것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별로라서 등비 수열이 나왔을 때는 일반항 구할 때 그냥 도구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등차 등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열에서 모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모두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수열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수열에서 성립하는 식이야. 등차 등비만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